이천선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매물 저항도 만만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시장을 봐야 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IMF 세계 성장률 전망 하향입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4위 키워드는 그리스 부채 협상 난항입니다. 그리스 국채 교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종 협상 시한은 2월 13일로 미루어졌습니다. 3위 키워드는 미국 FOMC 회의 기대감입니다. 올해 첫 연준회의가 이틀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일각에서는 3차 양적 완화 언급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헤어컷 비율 65에서 70%까지 좀 상향되는 느낌이고요.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새로 발행된 이제 채권 금리를 몇 %로 할 것인지, 또 만기는 몇 년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유로존 관련해서는 좋지 않은 소식들 들려오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성호 부장께서 그리스 상황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지난 주말만 해도 그리스 국채 만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주말 또는 주초에 타결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모았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30년 만기의 헤어컷 비율은 60에서 70% 정도, 그리고 이제 금리 부분이 평균적으로 한 4%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요거를 EU 재무장관 회의에다 제시를 했었는데 월요일 날 있었던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러고 속칭 이제 퇴짜를 넣은 거죠. 양측의 협상을 좀 더 계속해봐라라고 주문을 했고요. 그래서 그리스는 2월 13일까지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는 3월 20일에 145억 유로 규모의 국채 만기가 있습니다. 지금 유로존을 비롯한 EU 쪽에서는 2차 구제금융 협상이 전제로 민간 채권단과의 협상이 이게 가능해야 2차 구제금융 해주겠다라는 거고, 2차 구제금융이 없다면은 3월 20일에 있을 145억 유로 국채 만기를 순조롭게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가 디폴트가 될 가능성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양측 간에 지금 엇갈리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금리인데요. 채권단, 민간 채권단에서는 4%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리스 쪽에서는 3.5% 이상은 곤란하다라고 그러면서 약간 좀 협상이 지지부진한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거를 4% 밑으로 해서 다시 올려라, 다시 협상을 해라 그러면서 그리스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그 양쪽에서 조금씩 양보를 해서 3% 후반대에서 타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시각도 높고요. 만약에 그리스가 디폴트로 가게 된다면은 그것은 민간 채권단 간의 과의 그 협상 결렬보다도 그리스 자체적으로 봤을 때 긴축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안 됐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민간 채권단과의 채무 협상 만기 연장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시장에 크게 작용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디폴트가 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그 무질서한 디폴트와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걸로 보이고, 따라서 시장에 대한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와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하나 생기면은 항상 질질 끌다가 막판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좀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리스 사태 결국은 시간은 걸리지만 잘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 문제뿐만 아니고 유로존 문제, 웬간한 낙지 나와서도 시장에는 별로 반영을 안 하는데요. 미국 증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그리스 문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약보합권 이상으로 밀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런 쪽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고, 오히려 이제 그 연준 회의, 오늘 밤하고 내일 밤 이제 연준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좋게 나왔지만 주택 관련해서 선행 지표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아직도 나쁘기 때문에 경기 부양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서 그 3차 양적 완화도 언급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학영 위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성호 부장께서 잘 정리해 주셨지만요. 실제로 그리스 문제는 실제로 미국에서는 크게 영향을 없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택적 어떤 디폴트가 되건, 진짜 완벽한 디폴트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요. 워낙 이것이 서서히 그리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쇼키한 뉴스는 아닐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파생 상품을 통해서 많이 이제 실제로 보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큰 영향 자체가 없을 것이다. 실제 금융 측면에서도요. 크게 문제될 돈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은 자체로 너무 계속 긍정적인 논자의 시장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비스포크 자문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거의 1,400대 후반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S&P 기준으로요. 이건 왜냐하면 PR이 과거 한 20, 30년 동안에 보면은요. 실제로 보면 15배 정도 S&P였는데 지금 13배 정도 남짓이고요. PBR 같은 경우가 2.4배 정도였는데 지금 2배를 간신히 넘어섰기 때문에요. 2개 정도 비교하면 실제로 1,480에서 1,490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악재가 전혀 반영이 안 정도로 너무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신기할 정도라고 여기고 있고요. FOMC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보면 3차 양적 완화에 일부 기대감도 있지만 실제로 그보다는 뉴스 측면에서 보면 이번부터 처음으로 FOMC에서 이번에 발표하기로 한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금리 전망을 발표를 하겠는데요. 일단 뉴욕 현지 시간입니다. 12시 내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12시 반에 벤 버넌키 의장의 기자회견 그런 게 있고요. 그러면 2시 정도에 이제 그런 금리 전망 발표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얘기는 워낙 2013년 중반까지는 금리 올릴 가능성이 없다고 하고 여러 차례 피력했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 정도 정책의 스탠스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 문제, 워낙 낡은 악재, 이제는 좀 내성이 생겨가는 분위기가 좀 분명한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3차 양적 완화, 대부분은 사실은 좀 어렵다는 시각이 많은데, 일각에서 좀 나오고 있는 얘기고, 그보다는 이제 친절한 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금리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는데, 그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그 부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외국인 11연속 순매수입니다. 외국인이 올 들어서 어제까지 4조 3천억, 오늘까지 합치면은 지금 5조 원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대단한 매수세입니다. 근데 사는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을 제일 가장 많이 샀고요. 조선, 자동차, 화학,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제 좀 사기 시작하고 좀 이런 모습을 보니까 경기 민감주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경제를 낙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을 사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또 이제 작년에 떠났던 유럽계 자금도 1월달 들어서 지금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발 양적 완화도 이제는 좀 글로벌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성호 부장께서 글쎄 외국인 주식 더 살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외국인이 정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낙관하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9조 5,700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 지금 25일 연휴 빼면은 며칠 안 되는데 벌써 5조 가까이 4조 9천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이 4조 9천억 중에서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순매수가 3조 9천억으로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 순매수가 많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베이시스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베이시스가 오늘은 2.0 넘는 상황까지 그렇게 확대가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베이시스가 고공행진을 하는 데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선물을 순매수를 강력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 들어서 외국인들이 약 24,446계약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월물 누적 순매수가 5,700계약에 불과합니다. 과거 경험상 봤을 때 이런 것들이 한 2만 계약 남짓까지 올라갔다 항상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순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가 지자체하고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수 여력이 고갈됐다라는 측면입니다. 과거에 이제 베이시스가 이렇게 확대가 되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고평가된 선물을 팔아주고 저평가된 현물을 사주면서 베이스가 축소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그동안 이제 베이스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이런 베이시스 프로그램 매수 여력이 더 이상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기관 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베이시스가 지금 외국인에 의해서만 축소가 되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고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기관들 또는 국가지자체들 프로그램 매수 여력이 없기 때문에 베이시스는 어느 정도는 좀 확대된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두 가지 상황 감안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는 좀 더 이어질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또 어느 쪽으로는 경기 민감주를 좀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만은 사실은 경기 민감주를 산다기보다는 우리 시가총액에서 경기 민감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삼성전자를 좀 많이 사고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좀 그렇게 보이는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의 주 세력이 주된 이유가 프로그램 매수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경기가 확실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그런 쪽에다 배팅하기보다는 단순히 어떤 기계적인 매수가 아직은 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기가 터닝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은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주식 사주는 거 물론 고마운 일이고 앞으로 뭐 주식 매수 여력이 조금 더 있다고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파생과의 연관성, 파생 시장과의 연관성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흐름 살펴보면은 사실은 대형주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갔었지만 그렇게 뭐 대장주가 나와서 시장을 끌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순환매 양상이 계속 좀 전개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 되니까 약간 좀 다른 양상입니다. 지수는 지금 보합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데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뭐 흔들림 없이 좀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학년 의원께서 이런 현상이 좀 장세 흐름이 변하고 있다고 봐도 좋은지 그렇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장세는 계속해서 왔고요. 앞으로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요, 주도주가 없다, 주도주 없다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예측했다시피요. 기본적으로 정고점을 뚫고 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도주는 나서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경기, 저도 이성우 부장과 동의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대한민국 경기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IMF도 얘기하고 있고, 다 마찬가지죠. 지금은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희망, 그리고 외국인들은 프로그램도 매수도 있지만 결국 미국 경기 회복에 동참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주식을 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소 긍정적인 시작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가 엄청 올라갈지 이런 거는 모르겠죠. 왜냐하면 다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핵심은 외국인, 수급상으로도 외국인이 핵심일 것 같고 외국인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급 쪽에서 외국인 매매하는 종목 당연히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입니다. 애플 실적 발표되면서 사실 아침에는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사상 최고가 장중에 다시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우선 애플 얘기부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애플 오늘 장 끝나고 실적이 발표됐는데 4분기 실적 이익과 매출 모두 작년 2010년이죠. 2010년 4분기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가는 그야말로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약세를 보였던 애플 주가가 장 끝나고 시간의 주가에서는 8% 가까이 상승하는 그야말로 좀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1분기에도 계속 좋을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 것 같은데 이학년 의원께서 미국 현지 분위기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여러 번 예측했던 이거죠, 이것도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9달러대, 그 다음에 10달러대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완전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 자신도요. 엄청난 실적 나왔는데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오늘 CEO랑 CFO가 오늘 얘기한 거에서 충분히 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세 가지 우리가 부분에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있겠는데요. 현금 보유가 970억 달러를 지난 연말에 찍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돈인데요. 그 돈 갖고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은요.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관련 기업들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고배당에 대한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의 선호도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워낙 잘 팔리기 때문에 물건이요.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팔렸기 때문에 적정 재고를 못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된 적정 재고보다 보통 2, 3주 어치가 부족하다는 얘기. 그만큼 생산이 못 쫓아갈 정도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더욱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약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지금 그동안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았냐 그런 거에 질문을 하니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분명히 이런 얘기하죠. 아이폰 4S가 출시가 지연됐기 때문에 그만큼 한 번에 팔렸다는 얘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요. 코스 쪽에서 회사 측에서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D램이라든가요, 낸드 플래시 그리고 LCD 가격이 자기네 입장에서는 가격이 좋았다고 합니다. 가격이 좋았다는 건 뭐겠습니까? 가격 자체 부품 가격이 안정되게 다운됐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수익이 많이 왔다고 얘기하는데요. 다음 분기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분기도 이러한 좋은 가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이 물건들을 부품을 갖다 납품하는 쪽은 별로 좋지 않은 얘기지만요. 애플로서는 상당히 좋은 얘기고요. 또 하나, 이번에 아이폰 4S가 중국에서 얼마 전에 발표하면서 해외 토픽에도 많이 났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뉴스에도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정말 거의 폭동 수준의 것이 만큼 중국 사람이 엄청나게 샀는데, 중국에서 그 물건 팔리는 게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예측은요, 워낙은요, 이번 분기에 $10 정도의 수익, 그리고 다음 분기, 이번에 앞으로 올 3개월은 $8 정도의 수익을 예측했는데요. 아마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수익 예상 자체가 더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평균 목표 주가는 $52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애플 적정 재고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한 환경.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 그러니까 지금 1분기가 되겠죠. 1분기에도 실적 호조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뭐 애플이 뭐 이렇게 됐는데 국내 IT 업체들도 어떤 영향을 받는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애플 사상 최고 실적 나는 게 유리하느냐, 불리하냐 뭐 이런 논란도 조금은 있었는데요. 국내 IT 업체에 미칠 영향력을 이성호 부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현대차 실적 발표되죠. 그럼 모레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기아차 이런 회사들 실적 발표되는데 어닝 시즌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연히 애플이 좋았다라는 것 우리나라 부품 회사들 그리고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미국의 성인 중에서 이 태블릿 PC를 갖고 있는 비중이 작년 11월 달에 10%에서 올해 1월 초까지 1월 초에 19%까지 무려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니까 이 홀리데이 쇼핑 기간 동안에 그만큼 이 태블릿 PC를 많이 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스마트폰도 많이 팔렸겠죠. 2010년이 이제 모바일이 태동했다라고 보면 작년부터 이제 슬슬 꽃을 피우기 시작해서 올해는 가장 이제 활짝 피는, 그러니까 이게 보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올해 올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같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증가가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확인시켜 준 게 바로 애플의 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뭐 국내 IT 뭐 가장 많은 부품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오늘 또 시세가 뭐 지금은 조금 좀 주춤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바로 증명이라도 시켜주듯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동안에 이전 어떤 컴퓨터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가는 그런 전환점 기로에 서 있고, 그것들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매출로 연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긍정적이고요. 어닝 시즌과 관련해서 미국은 뭐 긍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맥도날드도 뭐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올해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상당히 전망치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컨센서스 대비 별로 나쁘지 않을 거고요. 4분기 영향은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올해 작년 4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올해 1분기부터 좀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게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고, 오히려 미래, 즉 올해 1분기, 2분기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 국내 IT 업체들의 일단 뭐 호재 긍정적인 면이 좀 많은 것으로 보고 계시고요. 실제로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닝 시즌 관련해서는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워낙 눈높이가 낮아져 있고, 그보다는 1분기, 2분기 어떤 턴어라운드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